7인조 걸그룹 엑스지는 일본 대형 음반사 겸 엔터사 에이벡스 산하의 레이블 소속으로 멤버 전원이 일본인이지만 모든 프로듀싱을 K-팝 업계 전문가들에게 받고 모든 곡은 영어곡으로만 내면서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만 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이벡스 회장 마츠우라 마사토가 대놓고 K-팝에 왜 지고 있어야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K-팝에 지고 있다면 K-팝과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해 K-팝 프로듀서를 이용했다는 무례한 표현을 쓰면서도 엑스지는 미국적인 음악을 하는 팀이며 모든 권리는 에이벡스에 있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일 혼혈이면서 미국 태생인 엑스지 프로듀서는 엑스지의 음악을 K-팝도 J-팝도 아닌 엑스팝이라고 발언하며 K-팝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본래 에이벡스는 1988년 4월 11일 마츠우라 마사토가 중심이 되어 창업한 해외 음반 도매 유통사였습니다. 클럽 음악 수입을 하는 회사로 시작해 일본 최고의 인기 댄스 가수들을 데뷔시키거나 음반 유통을 하면서 한때 일본 최대 음반 유통사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해외의 인기 팝 장르를 발빠르게 벤치마킹하는 데에만 주력했다는 평가도 듣게 되지만 90년대 에이벡스는 일본의 클럽 음악, 댄스 음악 시장을 주도하던 대형 기획사 겸 음반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마사키 아유미, 코다쿠미, 오츠카 아이 등의 솔로 여가수가 인기를 얻음과 함께 소위 실력파 댄스 아티스트를 배출한다는 선두적인 이미지는 2001년 우리나라 가수 보아와 2005년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및 음반 유통을 맡은 것과 같은 시기 에그자일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실력파 댄스 그룹 기획사로 이름을 높이는 기획사 LDH의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유통하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이벡스는 2001년에 에이벡스 아티스트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트레이닝 시설도 열었습니다. 일본 전국에 총 4개 지점을 운영 중인데 근간은 사설 학원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유료로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일단 엘리트 코스 형태로 보컬과 댄스, 랩, 연기, 영상 제작 및 편집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입학 설명회가 있기도 하며 입학 시에 오디션을 거쳐서 인재를 뽑아 육성한다는 방침을 가진 곳이고, 이곳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후에 에이벡스에서만 캐스팅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획사에서 이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경력으로 스카우트를 해갈 정도로 한때는 그 영향력이 일본 엔터계 전반에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댄스나 노래 수업 부문 같은 경우 에이벡스가 과거 일본을 대표하는 댄스 가수나 솔로 가수들과 뮤지션들을 직접 육성하거나 음반 유통을 통해 보아나 동방신기 등의 가수들을 에이벡스가 일본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홍보했기에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댄스 마스터, 보컬 마스터라는 이름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덕분에 2024년 현재도 에이벡스 아티스트 아카데미는 일본 최대 규모의 육성 시설로서 일본 엔터계의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본 최대 규모의 자체 아카데미 시설을 가진 회사에서 데뷔시킨 엑스지라는 그룹이 철저하게 K-팝 업계의 프로듀싱하에 나온 그룹이고, 프로듀싱 결과물뿐 아니라 트레이닝 과정 또한 K-팝 트레이닝 시설 하에서 준비를 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예 댄스 마스터 교과 과정에 K-팝 전공이 있는데도 엑스지는 우리나라에서 춤을 배우거나 안무를 받아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마츠우라 마사토 사장의 혐한성 발언이나 K-팝 시장의 본거지인 우리나라에서 영어 음악으로만 활동하며 K-팝 업계를 플랫폼처럼만 활용하여 미국 진출을 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치는 것은 당연히 불편한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와 별개로 에이벡스는 엑스지라는 그룹을 놓고 K-팝 프로듀싱을 받았음을 강조할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시설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림은 물론 36년간 쌓아온 일본을 대표하는 클럽 음악과 댄스 음악의 강점이 있는 엔터사 겸 음반사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에이벡스는 90년대에 끊임없이 장르별 레이블을 만들고 TV 광고를 통해 로고 모션 영상과 함께 소개하며 나름대로 음악적으로나 회사 이미지면으로나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성공했었으며 그 막연한 명성은 아직도 일본 대중들에게 남아는 있습니다. 2009년부터 에이벡스가 시작했던 걸그룹 프로젝트 아이돌 스트리트는 모닝구 무스메를 필두로 하는 걸그룹 브랜드 하로프로의 열렬한 팬이던 히구치 타츠오가 주도했던 걸그룹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돌 스트리트라는 브랜드 하에 다양한 컨셉의 걸그룹들을 데뷔시키는 기획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2014년 데뷔한 잼은 여타 아이돌 스트리트 그룹들과 다르게 소위 실력파 걸그룹임을 내세우며 프로듀싱을 시켰었습니다. 프로듀서 히구치 타츠오는 빌보드 재팬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잼은 멤버들이 에이벡스 아티스트 아카데미 4개 지점에서 에이스급만 모인 팀이라 슈퍼 아카데미라고 부른다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잼은 나름대로 아이돌 스트리트의 다른 그룹들과 비교하면 군무에 신경을 쓰고 음악적으로 K-팝을 의식한 프로듀싱을 하는 듯한 인상만을 남겼을 뿐,
소위 실력파 댄스 그룹들을 많이 선보여왔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온 에이벡스라는 회사의 명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K-팝 걸그룹들과 비교하면 실력적으로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아예 트레이닝이 전무한 AKB48 같은 아마추어적인 점을 내세우는 그룹들과 비교하자면야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었다지만, 일본 시장에서 에이벡스가 가진 회사 이미지나 입지 등을 생각하면 이들의 일본 내에서 직접적인 시장 경쟁 상대는 K-팝 아티스트들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음에도, 에이벡스 산하 아카데미의 에이스급만 모아서 데뷔시켰다는 자체 프로듀싱 걸그룹의 결과물은 트레이닝이 전무한 몇몇 일본 걸그룹들보다는 노래와 춤 실력이 좋지만 K-팝 걸그룹들과 비교하면 실력적으로 아쉽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미 일본 대중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 데뷔를 한 K-팝 아티스트들을 2000년 초반대부터 조금씩 접해왔는데, 그 K-팝 아티스트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곳이 에이벡스였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 일본에서 먼저 러브콜을 받고 진출하는 K-팝 아티스트가 늘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시장에서 활동 중인 대부분의 K-팝 아티스트들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 먼저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경우였고, 철저한 현지화를 위해 일본 기획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일본어로만 노래를 하는 형태를 취했기에 에이벡스가 직접 음반 유통과 매니지먼트를 돕기도 했던 보아 동방신기 등은 일본에서 에이벡스 소속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신기 멤버들이 2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일본 활동을 전담하던 에이벡스와 한국 소속사와의 업무 제휴가 일시적으로 냉기류를 보였고, 같은 소속사이던 소녀시대가 유니버셜 뮤직 재팬으로 음반을 내고 프로덕션 5기의 도움을 받아 일본 활동을 했으며, 에이벡스는 2010년도에 열도에 불어닥친 K-팝 중심의 2차 한류붐 때 숟가락 얹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만약 이때 상황이 잘 맞았다면 소녀시대는 에이벡스를 통해 일본 활동을 했을 것이고, 에이벡스가 소개하는 실력파 걸그룹으로서 홍보되었을 것입니다. 2020년도에 일본에서 방송되어 초대박이 났던 오디션 방송 니지 프로젝트 시즌1은 JYP의 일본인 걸그룹 오디션 방송으로서 일본 전역의 지역 예선에서 뽑힌 참가자들과 JYP 연습생 4명과의 오디션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선 참가자 가운데에는 에이벡스 걸그룹 잼의 멤버 오구리 카코도 있었습니다. 오구리 카코는 1차 지역 예선에 통과하긴 했지만 도쿄 합숙 오디션에서는 20위를 기록하며 탈락했습니다. 댄스 부문에서만 마지막 경연 때 어렵게 합격점을 받았으며 오디션 내내 춤이나 노래 실력을 JYP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에이벡스 아티스트 아카데미 출신 참가자 이키마칠 이리아는 오디션의 최종 단계였던 한국 합숙 트레이닝까지는 생존했었는데, 그런 그녀도 1차 지역 예선 오디션 때는 불안정한 음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춤에 있어서도 별로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참가자 같다는 혹평을 받으며 턱걸이로 오디션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정식 데뷔 그룹은 아니었지만 아크로스라는 연습생 그룹에 몸담았을 정도로 나름의 경력이 있는 참가자였음에도 그간의 트레이닝 받아온 실력을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アンケートを見ると前に歌手で活動したと書いてますよね。2年前ぐらいに、男女混合のグループで活動していて、そのグループの活動でうまくいかなかったことがあって、目が覚めればいつも変わらない景色の中にいて、歌はまず音程がとても不安定です。不安定です。Hey, sweetie, sweetie, you're my candy pop君の honey honey. 출 때 몸이 너무 느리고 무거워요. 춤 상태, 노래 상태를 보면 별로 열심히 준비 안 한 사람 같아. 호류 시마스. 호류 시마스. 결국 에이벡스 아티스트 아카데미라는 일본 최대 규모라 자부하는 육성시설이 있고, 일본에서는 90년대부터 쌓아온 실력파 댄스 아티스트를 프로듀싱한다는 이미지는 남아있지만, 정작 2000년대 이후부터 K-팝이나 해외의 실력 있는 댄스 아티스트들과 비교하면 딱히 실력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아티스트를 육성하지는 못하고 있던 에이벡스 입장에서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걸그룹 엑스지는 일단 회사의 명성이나 브랜딩, 그리고 에이벡스 아티스트 아카데미라는 시설의 존재감 차원에서도 일단은 두루뭉술하게라도 자체 제작 아티스트인 것처럼 포장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공식적으로도 이미 K-팝 업계의 프로듀싱을 받고 있음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눈썰미가 좋은 K-팝 팬덤이 보면 엑스지는 데뷔 후에만 K-팝 업계 프로듀싱을 받은 게 아니라 연습생 생활 과정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K-팝 업계의 트레이닝을 받고 데뷔를 준비한 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엑스지는 데뷔 때부터 약 3년간 영어곡만을 내고 우리나라의 K-팝 음악 방송과 우리나라 방송에만 출연하며 해외 K-팝 팬덤을 일부 흡수시키는 데 성공했고, 간헐적인 일본 방송 출연은 이원 인터뷰 형태로 참여하며 한국 및 해외에서 활동 중인 걸그룹임을 매우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11월에 엑스지는 일본으로 돌아가 마치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금이환영한 듯한 모습을 보이려는 듯 대대적인 쇼케이스를 열고, 규모는 미정이지만 올해 월드 투어도 예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엑스지는 현재 K-팝도 J-팝도 아닌 엑스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공식적으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원 플랫폼의 카테고리에는 K-팝, 방송 활동도 K-팝, 그리고 일본에서는 차마 딱 잘라 J-팝이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못하지만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일본 아티스트로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닥치면서 공연 수익 등이 급감하자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임차하는 방식으로 급전 마련 후 다양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 가운데 해외 진출이라고 쓰고 미국 진출에 야심을 보이며 K-팝 프로듀싱을 받고 영어곡으로 활동 중인 걸그룹 엑스지를 선봉장으로 내세우는 중인 에이벡스. 혐한성 발언을 한 대표이사의 검은 속내도 불편하고 국수주의적인 마케팅을 위해 은연 중에 K-팝 프로듀싱을 숨기려는 듯한 의도도 불편하지만 한편으로 그간 쌓아온 자사의 브랜딩과 아카데미 시설의 존재를 생각하면 검은 속내와는 별개로 K-팝 프로듀싱을 받아 그룹을 만들어 왔음을 대대적으로 말하기도 난처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향후 걸스 플래닛 오디션으로 결성된 걸그룹 케플러의 멤버이자 에이벡스 연습생 출신 히카루를 앞세워 엑스지의 뒤를 잇는 새 걸그룹도 만들 것임을 일찌감치 공언했던 마츠오라 사장은 K-팝 프로듀싱을 받고 K-팝을 플랫폼처럼만 활용하며 영어곡만 발표하는 일본인 걸그룹들로 다시금 회사 경영 위기 극복과 회사 브랜딩 재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